자, 토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지금 토론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쵸? 특정한 논제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논제의 밑줄 한번 쳐볼게요. 논제란 토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논의하는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이 있고요. 그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뭐를 들어? 논거를 들어 주장의 정당함을 내세우는 논증의 하나의 방식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해 나가는 담화, 대화고요. 우선 찬성층과 반대측이 있다는 점에서 경쟁적인 말하기입니다. 경쟁적 말하기고요. 승패가 존재하는 거야. 청자가 누구를 할지. 그리고 말하기의 목적이 뭐냐? 자신이 옳다, 너네가 틀렸다 라는 설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주장도 그렇고 논증도 그렇고 그치? 주장이 있는 글은요, 주장이 있는 말은요, 목적이 설득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토론의 유형을 볼게. 자, 참고로 할게. 참고로 봐봐. 비슷한 게 토의가 있고요. 협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표적인 말하기가 토론, 토의, 협상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토의는요, 협력적 말하기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고요. 협상은 토론처럼 경쟁적인 것도 있어. 그치? 하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경쟁과 협력이 같이 드러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토론을 할 겁니다. 토론은 경쟁적 말하기예요. 그쵸? 아래 볼게요. 자, 토론의 유형이 있고요. 고전식 토론과 반대신문식 토론이 있는데요. 우리는 반대신문식 토론이에요. 별표. 그치? 그럼 봐봐. 반대신문이니까 신문 동그라미. 뭐가 있냐? 질문이 있는 거야. 질문. 이런 질문을 통해 쓸게. 질문을 통해 상대 측 발언의 오류와 허점을 검증하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 측 발언의 오류와 허점을 검증하는 거야. 맞니? 그럼 이 검증하는 게 뭐냐? 이 상대 측 발언이 뭐가 있냐? 신뢰성이 있느냐를 검증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 신뢰성과 관련된 건 상대층이 객관적 근거를 댈 거 아니야? 그 근거의 출처를 제대로 댔는지. 그치? 근데 지금 21세기 현대사회인데 18세기를 근거로 들진 않는지 시기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그치? 검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건 뭐냐?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 타당한지 그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공정은 뭐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치? 공정한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 봐봐. 상대 측 발언의 오류와 허점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층이 말한 범위 안에서 질문을 해야 돼. 상대 측이
말한 범위 안 내용에 대해 질문. 왜? 이 질문을 통해 목적이 뭐니까? 상대의 오류와 허점을 지적해야 되는 거니까. 맞니? 맞니? 그럼 이 말은 뭐야? 상대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 물어볼 필요 없지? 그치? 또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 아니지. 그치? 그럼 여기 쓸게.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질문으로 삼는 거 적절하지 않고요. 그쵸? 또 자신의 의견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건 좋지 않아. 왜? 상대 측의 오류, 허점 검증하는 거니까. 그치? 맞니? 그리고 하나 더 쓸게. 개방형 질문보다는. 그럼 개방형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의 생각을 깊이 물어보는 거야. 뭐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그럼 이건 상대가 뭔가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걸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보다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질문이 유리합니다. 그치? 그리고 이 반대 신문은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질문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질문자가 뭐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거 아셨나요? 네, 아니요. 답변 그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주도권을 질문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견을 내고 찬성 측이 먼저 의견을 내면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맞니? 반대 측에서 의견 내면 이번엔 어디에서?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오케이?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라 그랬지, 민준아? 맞니? 질문의 의도는 상대 측의 발언의 오류와 허점을 검증하기 위해서야. 오케이? 오케이? 볼게.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층과 반대측이 상대방에게 뭐를? 질문을 던지면서 밑줄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고전식 토론의 반대 신문, 질문을 추가한 형태로 교차조사식 CDA 토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반대 신문식. 오케이. 자, 절차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쵸? 절차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절차는 누구부터 시작이냐면 찬성 1부터. 이 반대 신문은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 거기에 사회자와 청중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찬성 1에서 입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볼게요. 왼쪽에 입론. 찬성과 반대 양측이 쟁점에 대한, 쟁점이 뭐냐? 의견이 나뉘는 부분. 즉 의견이 맞부딪히는 부분이 되겠지. 그거에 대한 견해, 주장을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들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데요. 이거 봐. 이유, 근거, 주장. 우리 이거 논증의 구성 요소였지. 담비야, 그치? 논증의 구성 요소였지. 이때 이유는 주관적이었고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였었지. 맞니?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 토론이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 그럼 주장이 뭐고 이유가 뭐고 근거가 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입론에 쓸게. 논제에 관한 자기층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가 옳다.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찬성 측부터, 그치? 자신들의 주장, 맞니?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입론을 할 거야. 그러면 어디 측에서?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할 거야. 질문을 하겠지? 찬성 1의 입론에서 오류와 허점이 없는지 간단한 질문들을 하겠죠? 맞니? 근데 봐봐. 다음은 반대 1이 입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입론은 각 첫 번째가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질문 다음에 반대 1이 바로 입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문은 누가? 반대 2가. 맞니? 그러니까 봐봐. 입론의 순서를 봐봐. 찬성 1, 반대 1, 찬성 2, 반대 2 이렇게 입론을 할 거야. 맞니? 맞니? 그러면 그 바로 뒷순서랑 안 겹치게 하는 거지. 그러면 현웅아, 반대 1이 입론을 했어. 그 다음은 찬성 2가 입론을 해야 돼. 그럼 질문은 누가 하겠어? 쉬고 있는 찬성 1이.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찬성 2가 입론했어. 그럼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이 반대 2의 입론이야. 그러니까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반대 2가 입론을 했어. 그러면 안 했던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절차 가끔 나와요. 오케이? 이거 순서 있잖아. 문제로 가끔 나와. 구분해야 돼. 그 다음 입론이 끝나면 뭐를 하느냐? 반론을 할 거야. 반론. 자, 반론에 동그라미 치고.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거. 우리 입론은 담비야. 누구부터 시작했어? 찬성부터 시작했어? 반대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반론은 이제 누구부터? 반대 1부터. 그치? 맞니? 그 다음에 찬성 1이 반론. 그치? 그 다음 반대 2가 반론. 그래서 찬성 2가 반론. 그러면 지금 이 고전 신문식 토론은요. 어느 측부터 시작해서 어느 측으로 끝나, 현웅아? 맞아. 찬성 1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성 2의 반론으로 끝이 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거 순서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시작과 끝점을 먼저 파악해. 시작이 찬성 1이고 끝이 찬성 2야. 이해돼? 그거 파악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격파식 토론은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 아래 쟁점이 나와 있습니다. 쟁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밑줄. 찬성과 반대가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 의견이 나뉘는 부분인데요. 봐봐. 쟁점은 다양하거든. 근데 특히 논제랑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무슨 쟁점이라고 하냐면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필수 쟁점. 필수 쟁점. 자, 오른쪽 271페이지의 토론의 논제에 대해서 볼게요. 별표 3개. 토론의 논제, 별표 3개. 토론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경쟁적 말하기였거든. 근데 그게 논하고자 하는 것의 제목이나 주장, 결국 뭐냐? 토론의 주제를 말합니다.
토론의 주제.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하고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거든. 그치? 종류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종류 문제 가끔 나와요. 그쵸? 먼저 사실 논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사실,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법정 재판, 그 검사의 주장, 피해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토론. 이런 적이 있냐 없냐 같은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치 논제는요.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는 거야.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옳다 그르다. 그치? 좋다 나쁘다 같은 거. 그 다음에 정책 논제인데요. 정책 논제 별표 3개.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논제는 거의 정책 논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떤 정책에 관한 토론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봐봐. 이거 형광펜 칠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룬 논제로 정책을 시행할 건지, 현 상태를 유지할 건지 변화시킬 것인지, 그치? 를 다룹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고 주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말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논제를 두고 이 논제의 종류가 다른 것은 이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쟁점이 뭐였지, 현웅아? 문제가 되는. 맞아. 맞부딪히는, 의견이 맞부딪히는 세부 주장인데, 그치? 맞니? 어떤 논제에서 꼭 짚어야 할 쟁점을 민준아 무슨 쟁점이라고 했어? 필수 쟁점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요, 3가지야. 문제가 심각한지,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 해결과 실행 가능성. 그 다음, 효과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책을 했을 때 효과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 자, 거기 아래 지금 위에 토론의 논제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맞니? 요거를 한번 볼 거야. 봐봐. 요 논제. 담비야, 논제가 뭐였지? 토론 주제. 맞니? 토론 주제였고요. 이 논제에 대해서 쓸게요. 논제에서 쓸게요. 자, 긍정은 평서문 형식입니다. 의문문이나 감탄문이나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니라 평범한 서술의 형식이어야 되고요. 봐봐.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해야 돼. 예를 들어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야. 그럼 뭐뭐 해야 한다지. 그럼 이 제도, 이 정책을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그럼 이거 정책 논제잖아. 맞니? 근데 그 앞에 반인륜적인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럼 이미 사형제도가 반인륜적이라는 한쪽의 주장을 담고 있지. 그럼 이건 중립성이 없는 거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 형상을
어떤 쪽으로 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뭐 변화가 필요하다고 뭐를 해? 문제 제기를 해. 그치? 그래서 그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그 주장하는 분이 찬성 측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논제는요, 찬반 양측이 대등하게 논증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되지. 자, 논제의 종류 3개 있었어. 민준아, 뭐?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현웅아, 우리가 볼 건 무슨 논제? 반대 신문적. 정책 논제. 정책 논제. 자, 왼쪽 봐봐. 왼쪽에, 왼쪽에 보면요. 논제의 요건이 나와 있거든? 그치? 담비야, 논제가 뭐였지? 토론 주제였었잖아. 그치? 논제의 요건, 요것도 중요해. 별표. 봐봐. 쉬운 것부터 볼게. 중립성이 있어야 돼. 중립적인 언어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지? 맞니? 그리고 봐봐. 대립성이 있어야 돼.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나뉘어야 돼. 그 다음, 공공성. 개인의 문제로 토론하지 않아요. 그쵸? 공공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시의성이야. 너네 이 말 계속 나올 건데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이게 뭐냐? 현재 논란 중인 주제. 즉, 현재 시대에 의미가 있는 것들. 이해됩니까? 현재 다룰 만한 문제. 오케이? 그게 시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시 271페이지로 보면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현웅아, 어떤 게 정책 논제야? 어떤 정책의 시행 여부. 맞지. 해결 방안, 그치? 실행 방안을 다룬 걸로 시행 여부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할 건지 변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의 형태로 많이 나온다 그랬고. 민준아, 쟁점은 뭐였지?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었고, 담비야, 필수 쟁점은? 맞아, 그 논제에서, 그치? 꼭 다뤄야 하는 거. 이때 우리는 정책 논제니까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3가지야. 문제가 심각한지. 그러면 변화하는 식의 긍정문, 평서문이었으니까 찬성은 어떻다? 심각하다 라고 표현을 할 거야. 찬성 측. 제시된 쟁점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그치?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부정적 결과가 올 거야. 반대 측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치?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보겠지. 그렇게 주장을 해야겠지? 맞니? 그 다음 2번째.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찬성 측은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고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거고, 반대 측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행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겠죠. 그 다음,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 찬성 측은 이익이 더 크다. 근데 반대 측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맞다. 요렇게 제시를 합니다. 요렇게 제시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토론 역시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 주장에 따른 이유와 그치? 근거를 제대로 들어 논증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4-1이 논증이고 그 다음 바로 붙어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승패가 있는 말하기지. 그치? 찬성이 이겼다, 반대가 이겼다. 봐봐. 그러니 토론이 끝나면 뭐를 합니까?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 요소 볼게. 평가 요소. 주장이 명확했는지. 자, 봐봐. 명확의 반대는 뭘까? 모호하고 애매한 게 반대지. 그치? 또 주장의 이유와 근거가 긴밀한지. 그럼 긴밀하다는 건 뭐지? 연결과 관계가 많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그것이 뭐 적절한지 와 같은 토론 내용과 또 토론을 접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토론 내용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토론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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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제재학습 보면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야. 이게 뭐야? 논제야. 근데 선생님 뭐뭐 해야 한다는 무슨 논제라 그랬지? 주로? 정책 논제라고 했었지. 그치? 그럼 이거 역시 무슨 논제다? 정책 논제입니다. 담비야,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3가지. 첫 번째, 문제 심각성. 두 번째, 해결과 실행 가능성. 세 번째, 효과나 이의. 오케이? 아, 좋아. 자, 반대 신문식 토론 담화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반대 신문. 신문이 뭔다? 질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 상대의 오류와 허점을 검증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성격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왜냐? 토론의 목적이 설득이고, 시사적이라는 게 뭐냐? 시의성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그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룬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에 대해서 주제,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특징,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됐고요. 봐봐.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뭐야? 논증이지. 맞니? 자신의 주장에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게 논증이었고, 논증의 구성 요소가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3가지였지. 오케이? 상대측 논증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합니다. 그게 이제 반대 신문으로 드러나죠. 아래 볼게요. 자, 논제와 필수 쟁점 볼게. 봐봐. 논제. 무슨 논제라 그랬지, 현웅아? 정책 논제였었고, 정책 논제는 문제가 심각한지, 해결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효과나 이익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쵸? 요거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볼 건데요. 그쵸? 아래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는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생기는 난민이 증가하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배경, 그리고 국제사회 공공의 문제야.
형식의 문제다. 이거 우리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지, 논제는. 그치? 그리고 봐봐. 이런 난민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야.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뭐도 있어? 시의성도 가지고 있는 거네. 논제 자체가. 그쵸? 그래서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어떤지 봅시다 라고 해서 어떤 책에, 그치, 지도를 가져왔어요. 그럼 지금 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데 한국이 지금 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 갈색으로 표시가 이거래. 난민 인정률 하위 3개 국가에 포함이 된대. 그럼 이 전제가 뭐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전제.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낮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가 이거를 뭐랄까? 부정하진 않아. 그치? 이거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해볼 겁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봐봐. 토론 논제의 진술 방법. 누구의 입장? 변화를 바라는 찬석 측 입장에서 긍정의 평서문 형태. 그치? 또 정책 논제의 경우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진술. 그래서 정책 논제는 뭐뭐 해야 한다의 형태가 많아. 근데 사실 논제는 뭐뭐이다.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런 식. 오케이? 그래서 정책 논제는 봐봐. 4일 근무 제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그치? 사실 논제는 뭐뭐 해롭다.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아래 볼게요. 자, 논증이란 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밝히는 거고요. 이 논제 구성 요소 3개라 그랬어? 주장, 그 주장의 이유,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춰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쵸?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3가지였거든, 현웅아. 첫째, 실현 가능성. 그치. 2번째, 해결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첫 번째는 문제의 심각성. 3번째가 효과나 이익. 그럼 역시 봐봐. 필수 쟁점을 볼 거야. 꼭 다뤄야 하는 거. 그게 뭐였죠? 문제의 심각성이었죠. 그치? 그래서 누가? 찬성 측이 논증을 할 거야. 그럼 찬성 측은요,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이겠죠. 왜냐면 논제는 변화시키는 형태. 그치? 변화시키는 쪽으로 진술하니까. 그러면 그 변화가 타당하다, 즉 입증을 해야 하는 입증의 부담을 가지고 있겠네요. 담비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치? 현웅이도 알지? 네. 응. 그럼 볼게. 자, 먼저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따로 나눴잖아. 이거 다 구분해야 된다. 오케이? 맞니? 선생님이 프린트 보면요, 이따 줄 건데 빈칸으로 다 메꿔놔서 그거 다 쓸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주장, 심각성을 바탕으로 하니까 주제는 뭐겠어? 주장은 심각하다, 이게 주장이지. 그치? 그 이유,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치? 라고 얘기했고, 그 근거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비교한 신문기사 자료라는 매체 자료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래 나와 있네. 대중적 언론 매체를 근거로 삼아 신뢰성과 타당성을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현웅이의 블로그에서 퍼온 게 아니고 담비의 스레드에서 퍼온 게 아니라, 그치? 대중 언론 매체니까 그러면 이 신문기사 자료는 뭐가 있겠어? 신뢰성이 있을 거고 타당성이 있겠지. 됐니? 다음. 그러면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한 반대측을 보면요. 주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겠지. 그치? 그 이유.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닌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난민 인정률이 시급한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래. 그 근거 역시 신문기사 자료라는 어떤 걸 사용해서 매체 자료를 사용했네. 네, 이거 역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자료지. 자, 그리고 우리 이 토론은 무슨 토론이라 그랬죠?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논제 간에 양측의 토론자가 상대에게 뭐해? 질문해서 상대 측이 제시하는 말을 뭐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야. 그럼 이 질문은 현우가 궁금해서 하는 거야? 아니요.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찌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 얘기했어. 시작은 누구부터? 찬성 1부터. 그럼 그 다음에 반대 1이 입론을 해야 되니까 질문은 반대 2가. 맞니? 반대 1이 입론을 했어. 그 다음은 찬성 2가 입론을 해야 되니까 질문은 찬성 1이. 오케이? 담비 이해되지? 순서 알지? 그럼 봐봐. 반론은 누구부터? 반대부터. 그래서 찬성 1에서 시작해서 찬성 2의 반론으로 끝이 난다는 거. 그쵸?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볼게요. 자, 쟁점.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이고 필수 쟁점 반드시 짚어야 하는 거. 정책 논제에서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 해결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나 이익이 되겠죠. 그쵸? 정책 논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논제로 뭐뭐 해야 한다가 많다 그랬죠? 그쵸? 그거의 필수 쟁점. 선생님 계속 반복하는 건 왜 반복하겠어? 나오니까 반복하겠죠. 그쵸? 자, 오른쪽 봐볼게. 위에. 자, 논증의 구성. 자, 주장, 이유, 근거로 구성됐었지. 그래서 봐봐. 기본은 찬성 반대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주장할 거야.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찬성 측은 심각하다라는 주장. 그치? 반대 측은 심각하지 않다라는 주장. 맞니? 그리고 이유는 봐봐. 주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생각이지. 그치? 주관적이고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이나 생각이고 주관적에 동그라미 쳐놓을게. 왜냐? 근거랑 구분해야 돼요. 근거는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거거든. 맞니? 그럼 어떤 게 객관적인 거냐? 봐봐.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자료. 그럼 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자료를 믿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신력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다. 공공적으로 그 신뢰가 인정된다. 오케이? 그것과 전문가의 의견, 뉴스나 신문의 보도자료, 법적 근거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겠지. 뭐 실험 결과라든지. 그치? 통계 자료라든지.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토론을 볼게요. 자, 이 친구가 누구냐? 사회자예요. 사회자예요, 사회자. 자, 오른쪽 볼게. 사회자의 역할 별표.
자, 사회자는요, 먼저 논제를 제시합니다. 토론의 주제 제시하고요. 토론 방식을 소개해요. 우리가 볼 토론은 무슨 토론이었지? 반대신문식 토론이었지? 그치? 그 다음 토론 규칙 및 유의사항과 발언 순서를 지정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 쓸게요. 자, 288페이지 라고 쓰고요. 우리도 288페이지로 가볼게요. (288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 아래 꼭 알아두기 보이죠? 그쵸? 말 그대로 꼭 알아두기니까 별표 3개. 그럼 우리 사회자뿐만 아니라 토론자들도 있었잖아. 그치? 붉게 봐봐. 먼저 사회자. 논제 소개하고요. 규칙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요. 청중 먼저 볼게. 청중. 중립적인 입장에서 먼저 경청을 해. 그치? 그 다음에 판단을 할 거야. 맞니? 근데 지금 토론자를 보니까 요게 중요해. 봐봐. 토론자를 볼 건데요. 먼저 찬성 1에는 뭐냐? 그 방안이 해결력이 있음을 뭐에 입증의 부담이 있다 그랬지. 찬성이. 그 중에 찬성 1이 먼저 입론을 하잖아. 맞니? 반대 1은요. 반박하면 돼. 찬성에서 제시한 거를. 봐봐. 근데 각 2토론자들이 있지. 얘는 1토론자의 발언을 보충하거나 1토론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펼칠 거야. 오케이.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274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을 이거 봐. 논제를 제시했죠. 이번 토론은 반대신문식 토론입니다. 토론 방식 소개했죠. 그 다음 토론자께서는 규칙과 예의를 지켜주세요. 토론 규칙과 유의사항을 안내했고요. 쉼표. 토론 규칙을 준수하기를 당부합니다. 토론 규칙 준수 당부. 토론 규칙 준수 당부. 그치? 그리고 먼저 제1부터 입론해주세요 라고 토론 순서도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자의 역할과 여기 나와 있는 사회자의 역할 구분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누구부터 입론을 하게 된다 그랬어? 찬성 1이 입론을 한다 그랬지. 맞니? 먼저 난민이란이라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할 거야. 그럼 주요 용어는 뭐냐? 난민과 난민 인정률이 되겠지. 그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뭐를 해?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의 결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 비율을. 자, 그럼 모두 개념을 정의의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정의가 뭐야? 뜻을 밝히는 거지. 그럼 이 토론의 주요 용어는 난민과 난민 인정률입니다. 됐나요? 그럼 먼저 뭐를 하겠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해야겠죠. 그쵸? 오늘날 세계는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 2022년에는 1억 명을 넘었고 이 중에는 어린이도 많습니다. 라고 뭐라고? 문제의 중대성, 심각성을 제시하고요. 2022년이면 최근이죠? 그쵸? 이들은 생존하려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공공성, 시의성, 그치?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논제의 등장 배경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난민 인정률 하위 3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는 거, 그치? 제시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뭐였지? 심사를 신청하고, 그치? 그걸 통과받은, 승낙받은 비율이었잖아. 오케이. 땡땡일보에 따르면, 자, 땡땡일보 밑줄 치고요. 자, 이거 매체 자료고요. 그러면 현웅아, 이거 주관적인 자료야, 객관적인 자료야? 객관적인 자료지. 그럼 얘 이유야, 근거야? 근거지. 그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59.1%로 높았어. 그러면은 10명이 신청하면 거의 6명이, 그치? 승낙을 받는다는 거. 우리나라는 0.8%로 평균이 22.8이에요. 그럼 22.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잖아. 주장이. 그치? 매우 낮습니다. 그럼 뭐야? 봐봐. 시각자료 제시했고요. 시각자료 제시했고 그 다음 어때? 구체적 수치도 늘어나자. 그치? 시각자료와 구체적 수치 드러나야. 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럼 이건 봐봐. 0.8이라는 자료에 대한 찬성 측의 해석이지. 그치? 이 해석은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지, 해석 자체는. 그럼 얘는 근거야, 이유야? 이유지.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게 뭐야? 주장이지. 됐니? 됐어? 응. 그럼 봐봐. 오른쪽 봐. 필수 쟁점, 문제의 심각성.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해. 그 이유,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 노력에 동참하지 못해. 근거, 땡땡일보의 각국 난민 인정률 수치. 이해되지? 요거 비워져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문제의 심각성 다음에는 얘기할 게 뭐지?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다시 볼게. 다음.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높여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뭐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게 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드러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높일 수 있다.
왜 높일 수 있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는 역시 이유가 나왔어요. 원래대로 노란색 이유. 땡땡일보에 따르면 역시 근거야. 2017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3만 달러면 선진국이라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대화 내에서 표지판이 되는 걸 우리 담화 표지라고 했었지. 그럼 근거가 하나 더 나올 거야. 국민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역시 근거.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또 국제통화기금의 다음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생산 규모는 2006년 세계 10위를 차지한 이후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럼 오른쪽 봐봐. 문제 해결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 맞니? 해결할 수 있다. 왜? 경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 근거 신문기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3만 달러 넘으면 선진국. 또 IMF의 보고서. 그럼 신문기사든 IMF의 보고서든 모두 신뢰성이 있는 근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해결 가능성도 나왔어. 그럼 세 번째는 뭐야? 효과나 이익이겠지. 그치? 그럼 봐봐.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그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에도 뭐가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주장이지. 그치?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이유가 나와.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어. 즉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 역시 뭐를 했어? 근거를 대겠지? 맞니? 근거 먼저 첫 번째. 독일의 경우. 세계에서부터 갈게. 미안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국가인 독일의 경우. 얘가 근거. 2015년, 2016년 난민과 이주민 110만 명을 수용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 그 다음 프랑스 역시 근거 2. 세계 각국의 예 사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권위 있는 기관, 신뢰성. 서유럽 국가의 난민들이 이주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 4년이 지나면서부터 경제가 발전했다.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하락했고 국가의 세금 수입도 증가했다. 미안해. 증가했다.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 수 있어. 근데 이들이 해당 사회의 활동을 하면 경제 성장에 기여가 돼. 라고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강조. 따라서 이런 것도 담화 표지.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소득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한다 라고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 오른쪽. 효과나 이익. 봐봐. 이익이 있다. 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관적인. 그치? 판단 2. 근거 독일의 사례. 그 다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근거. 됐나요? 오케이. 아래 볼게요. 자, 찬성 1. 주요 용어 정의했고 문제 상황에서 논제 등장 배경 을 강조했고 실행 가능성 있고 해결의 효과가 뭔지를 드러냈어요. 그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들. 근데 근거뿐만 아니라 주장, 이유, 근거 3개 세트로 봐주셔야 돼요. 됐나요? 됐나요? 자, 다음. 사회자.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2에서 반대 신문을 할 거야. 자, 볼게. 찬성 측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라고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을 일부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찬성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진 않았어. 하지만 뒤에 다른 반대 역접의 담화 표지죠.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요.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요. 그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라고 봐봐. 찬성 측이 제시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큰 부담이 될 거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찬성 1이 얘기해. 물론 그렇겠지만 자, 반대 선생님 세모 칠게. 찬성.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 정도. 근데 그것은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반대 2가 또 물어봐.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해서 누가? 찬성 측이 너네가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해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게 프랑스의 연구 결과였잖아. 그치? 평균 4년 이후에 경제 성장했다고 경제 성장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점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우리에 맞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이건 뭐냐? 보충이 아닌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치? 라고 하니까 찬성이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난민이 봐봐.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한다고 밝혀졌고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어. 그리고 그 선진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우리도 노동 환경에서도 비슷할 거다. 대체되지 않고 보완을 해줄 거다. 그치? 보충을 해줄 거다. 라는 거. 자, 오른쪽 볼게. 자, 반대측 제2 토론자의 반대 신문.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아니, 평균 수준 그게 22점 몇 %였잖아. 그치? 그걸 높이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찬성 측이 뭐라고 얘기해? 유럽 국가의 난민 예산이 0.1에서 0.6이다. 그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니까 맞니? 큰 부담은 안 될 거다. 그리고 반대이가 뭐라고 했느냐? 서유럽 국가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도움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찬성이 뭐라고 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었다. 그럼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그치?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사회자가 이제 뭐를 할 거야? 반대 1에게 입론을 해달라고 할 거야. 그럼 봐봐. 반대 1의 입론은 찬성이 정의한 개념과 용어 점검하고요. 제시한 주장의 쟁점별로 근거를 들어서 뭐를 해야 돼? 반박을 해야겠죠. 됐나요?
됐나요? 볼게. 입론. 찬성 측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뭐라? 문제라고 했다. 그럼 찬성 측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다. 그치?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현웅아.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야. 이유.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은 우리에게 시급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땡땡일보라는 이제 객관적인 근거 제시했어. 거기에 따르면 난민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생기는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은 대부분 유럽, 중남미는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는 난민 인정률의 문제가 시급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역시 담화표지. 자, 그럼 오른쪽. 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했어. 심각하지 않다. 왜? 우리나라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거든. 근거 땡땡일보. 그치? 난민이 주로 찾는 국가에 관한 정보. 자, 그 다음은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혹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겠지? 그치? 자, 볼게. 그리고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보호받아 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즉 문제가 해결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그 이유가 뭐냐?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 긍정적이지 않다. 그치? 다음 그 근거 볼게요. 유엔 난민기구와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역시 근거.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 중에 33%는 난민 수용에 찬성했지만 53%는 반대. 대부분이 우호적이지 않네. 그치? 그리고 2018년에 예멘 난민 5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찬성보다 반대가 어때? 더 컸어. 그치? 아, 물론 달라졌죠. 하지만 여전히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여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더라도 잘 적응하면 쉽지 않을 거다. 오른쪽. 자,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 해결되지 않는다. 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아서 정착해서 살기 어려울 거다. 근거 여론조사 결과. 그쵸? 오케이. 자, 세 번째 필수쟁점. 남은 필수쟁점 뭐지, 현웅아? 네? 여기서 남은 필수쟁점. 효과나 이익이 있느냐. 겠죠? 볼게.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자, 우리 사회는 이익보다 여러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럼 봐봐. 이익과 불이익 중에 무엇이 클 거다? 불이익이 클 거다. 불이익. 난민을 수용하면요, 범죄가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유. 근데 우려는 걱정이죠.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서 급기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치? 그래서 사례를 들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역시 여론조사 근거겠죠?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한 불안감. 이게 우려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 역시 입장 표명해야겠지? 반대한다 라고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자, 효과나 이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범죄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크다.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었죠. 그쵸? 오케이. 그럼 이거에 대한 반대 신문을 누가 할까? 찬성 1위 할까? 찬성 2가 할까? 찬성 1위 해야지. 왜? 찬성 2는 다음 입론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 확인 다 봐줘야 돼. 그쵸? 정리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다음. 자, 반대 신문 볼게요. 자, 이번엔 찬성 1위 반대 신문 해주세요. 봐봐. 찬성이 얘기합니다. 반대 신문 합니다.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어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걸 반대하셨는데요. 근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요.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 난민 수용 찬성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 요거 별표. 요거 별표. 그치? 맞니? 요렇게 되는 거고요. 쓸게. 상대 측은 근거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 그리고 결국 뭐냐? 다른 시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을 질문한 거지. 다른 해석, 다른 시각으로도. 미안해. 다른 시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허점을 지적하는 거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자, 그러니까 반대 1위 얘기해.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라고 인정해.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그럼 찬성 비율이 높은데 그 찬성이 무조건적 찬성하자는 비율이 아니라, 맞니? 찬성도 어떻게 해야 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이 많았다는 거야. 이 수용의 찬성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준으로 갑자기 높이는 건 뭐다? 무리다. 라고 얘기해. 자, 찬성 또다시 질문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을 근거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뭐다? 정서일 뿐이지. 그치?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게 아니지 않냐. 더구나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난민 인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조심하고 있다. 여기 쓸게요. 반대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 이유, 너가 제시한 이유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지 못함을 지적하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반대일 역시 그 오류 인정합니다.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 볼게. 반대신문. 봐봐. 찬성 1.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가 뭐라고 했느냐? 맞다. 근데 이 찬성이 무조건적 찬성이 아니었다. 제한적 수용을, 그치? 중요시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맞다. 그치? 근데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도 중요하다. 맞니? 이렇게 각 1 토론자들의 입론과 맞니? 반대 신문이 됐고요.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뭐겠어? 각 2 토론자들의 입론이 나오겠지. 그치? 오른쪽 봐. 제2 토론자의 역할 1을 발언 보충. 얘가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오케이? 사회자. 자, 이제 제2 찬성 2가 입론을 할 거야. 자, 입론. 찬성 2가 얘기합니다. 하나의 국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데 봐봐. 요거 대전제야.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각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요게 소전제야.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결론이야.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개별적인 구체적 사례로 내려왔잖아. 우리 이런 논증 방식을 뭐라고 하지? 연역의 방식이라고 하죠. 그쵸? 자, 근데 이 결론을 내기 전에 하나 수문 전제가 있어. 너무 당연해서, 그치? 숨겨놓은 거야. 그 수문 전제가 뭐냐? 우리나라도 뭐야? 국가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쵸? 방식 봐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얘기했어요. 반대 측에서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치? 의견 표명이야? 그럼 역시 뭐야? 주장이지. 난민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그 사례가 나와요. 첫 번째, 2021년 언론에서 크게 보도했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봉사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 2018년에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 신청자 중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도 다음 현재 그 지역에 정착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취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작가로서도 활동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 봐. 지금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그치? 지금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맞니?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다 라는 뭐를 끌어내? 결론을 이끌어낸단 말이야. 맞니? 그럼 얘는 무슨 방법?
귀납의 논증 방법이 쓰인 거지. 됐니? 됐니? 그럼 봐봐. 여기 아래. 자, 문제의 무엇에 대해? 역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이 주장 1에 대한 거는요. 연역의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 이 주장 2의 논증 방법은 귀납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쵸? 자, 오른쪽에 다음 옆 페이지에 볼게. 자, 얘가 사용한 논증 방법 주장 1 연역. 대전제, 소전제.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숨어있는 전제가 있다 그랬어. 숨은 전제. 그 숨은 전제가 뭐라고 했었지? 현웅아? 그치? 우리나라도 국가이다. 숨어 있고요. 그치? 그러므로 결론. 숨은 전제 나와 있네. 그치? 결론.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주장이는 귀납. 사례를 통해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다를 드러낸 거지. 연역은 일반으로부터 시작해, 개별로부터 시작해? 일반에서 개별, 구체적인 거 끌어내는 거고, 귀납은 구체와 개별에서 일반적인 거 끌어내는 거죠. 오케이. 다음. 자, 그럼 반대 1에 뭐가 있어? 반대 신문이 있을 거야. 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점 역시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그 의무를 해야 될까요? 난민기구에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의미를 다할 수 있지 않나요? 반대가 얘기해. 방법이 꼭 그거 하나인가요? 찬성.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간접적 지원이 이런 거야. 물질적인 지원하는 같은 거. 이런 걸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반대 1.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요거 근거로 들었던 거잖아. 귀납에서. 그치? 얘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근데 이들이 누구야? 요거야.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그럼 이들의 경우를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찬성이. 물론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 과정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난민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사례고 그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 신문. 먼저 첫 번째. 찬성 측의 주장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 일부 동의해. 근데 그 의무를 다하는 방법이 다른 것도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해. 그러니까 봐봐. 이건 동의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또 이 특별 기여자들이 성공해서 정착적으로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난민 모두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난민 모두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그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쵸? 자, 그럼 마지막 반대 2의 입론이 들어갑니다. 반대 2.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장. 2013년에 난민법을 시행하여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건이 안 돼 있다. 그 근거를 볼게요. 2021년에 공무원 한 명이 평균 129건이나 되는 심사를 담당했고 심사 결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평균 1년을 넘어서 거의 2년이야. 그치? 20.8개월이 있다고 합니다. 통역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또 라고 해. 야 근데 얘들아 이거 봐라. 미안해 반대 세모였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데 누가 끊어? 찬성이 지금 말을 끊고 있지? 그치? 그럼 얘 어때? 지금 토론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반대신문의 주도권은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있다고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반대 이가 아직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회자가 제지하죠. 그쵸? 오케이? 응. 입론 부분이었는데 그치? 그래서 주장 준비 안 됐다. 그치? 이유 1. 인력 부족하다. 그거에 대한 근거 공무원 1명 대기시간 인력 부족. 그치?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나올 건가 봐. 난민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미비하되 또 그거에 대한 근거 독일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근데 우린 다르다. 제도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다음 페이지. 자 반대 2. 또 이유 두 번째 얘기할 거야. 난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 요게 이유 2번이었지. 그치? 대표적으로 독일은 이게 이유 2의 근거죠. 취업활동을 해서 난민 스스로 생계 유지하고 소통해서 독일어를 배우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그래서 독일은 이런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 측이 말한 경제적 성장도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입론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고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근거 들었고 요거 발표. 토론 참여자의 태도, 절차 규칙 준수. 논리에서 벗어나는 발언, 논리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내세우는 거 삼가고 경청하고 언어 예절 지켜야 되는데 얘 중간에 끼어들었지? 그치 현웅아? 오케이. 다음. 자 이제 찬성 2의 반대 신문. 자 찬성 2가 반대 신문합니다. 반대 2 토론자께서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거 네가 말한 거다. 그런데 난민 심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냐? 인력 부족인데 제대로 심사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반대가 얘기해.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하고 있다. 그럼 이게 뭐야? 합리적 절차에 따른다지.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게 뭐다?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다. 그럼 봐봐. 네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는데 심사 인력 부족하면
네가 말한 거 틀리지 않냐? 제대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반대가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한다. 근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한 거다. 찬성 2가 얘기해. 우리나라는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뭐냐? 문 밖에서 생명의 위협을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현웅아, 지금 선생님이 가로친 거 있지? 문 밖에서 생명의 위협을 쫓겨 두드리는 사람. 이 사람 누굴까? 오케이. 에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럼 이건 뭐야? 반대측의 입장이지.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뭐 하고 있어? 여기 별표 비유하고 있지. 그래서 봐봐. 난민 수용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 여기 쓸게. 여기 비유고요. 얘는 뭐냐? 유, 비, 추, 론, 유, 비, 논증이라고 볼 수 있겠지? 뭐냐?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논증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반대 2가 얘기해. 문을 열어줘. 이건 뭐지? 난민을 수용하는 거지? 그치? 아, 난민 수용했다가 우리 가족. 그럼 우리 가족은 뭐겠어? 우리나라 국민이겠지? 네, 안정이 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해? 각각 반론을 하겠지? 그치? 그럼 봐봐. 반론이 뭐냐? 상대 측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찬성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대에서 반대 1의 입론이 뭐라 그랬냐면 문제 시급하다고 했어? 안 하다고 했어? 심각하지 않다고 했지? 왜? 난민 수용, 그치? 이 지리적 위치랑 관련이 있어서 우리는 난민 수용 신청 잘 안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 같아. 왜냐? 난민 인정률은 신청하고 그 안에서 수용되는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신청이 1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우린 지리적 위치에 따라 10명이라고 한다고 해도 0.8%니까 1명이 인정될까 말까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난민이 많지 않다라는 이 지리적 위치는 상관이 없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반대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그래서 잘 적응하고 있고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라고 했잖아. 근데 현재 독일에서 뭐 난민이 문제되고 있다는 뭐 신문기사? 요런 것들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막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던 독일도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니 성급하게 열어서는 안 된다. 요런 식의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혹시 학교 선생님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생략됐어요. 사회자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난민 인정률을 개발협력기구 평균 수준 22점 몇이었어? 높여야 한다는 논제로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청중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이 토론은요. 승패가 있잖아. 맞니? 그럼 우리가 뭐를 해볼 수 있어? 평가를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쟁점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주장 명확했는지, 이유 근거 주장과 긴밀했는지, 근거 적절했는지,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는지, 그치? 요런 것으로 했다 잘했다. 또 봐봐, 내용뿐만 아니라 모두 평가해야 된다 그랬지? 토론의 태도도 평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치? 태도도 평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차와 규칙 잘 지켰는지, 존중하는 태도로 참여를 했는지. 됐나요? 오케이. 자, 왼쪽 볼게. 자, 입론, 반대신문, 반론 뭔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정리된 거 보셔야 돼요. 그쵸? 정리된 거 보고요. 넘겨볼게. 자, 탐구 적용이어갖고 뭐였냐면 친구들하고 뭐 하는 거야? 토론 준비해보고. 맞니? 각각의 입장을 내봐라. 이거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오케이? 봐봐. 여기 봐. 자, 논제를 먼저 정할 거야. 우리 아까 필기하긴 했어. 대등하게 논증할 수 있는 주제, 긍정의 평서문 형식, 변화 요구해야 되지, 중립적인 단어 선택, 현상을 바꾸는 쪽으로 논제 정한다. 라는 거 나와 있었고, 봐봐.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여기 봐. 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지? 그치? 다 무슨 논제에게? 아, 미안.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었는데. 다 무슨 논제냐? 정책 논제네. 정책 논제. 그치? 정책 논제고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봐봐. 다음 페이지 봐봐. 봐봐. 용어 정의하고 배경 정리해보고 찬성 1의 입론처럼 필수 쟁점 정리해야 돼. 필수 쟁점, 심각성,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효과나 이익. 맞니? 그거에 따라서 각 측이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거 봐주시고요. 넘기면 토론 개요서와 입론서 나와 있고, 그 다음 얘 역시 뭐?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토론의 참여자와 청중의 역할 우리 아까 구분했었고, 넘기면 뭐까지? 평가까지. 근데 평가는 내용도 평가하고 태도도 평가했었지. 맞니? 내용과 태도 모두 평가했어야 됐었죠? 그쵸? 그래서 요 질문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문제 풀어야 되냐면 296쪽까지. 근데 넘기면, 더 넘기면 뭐가 있냐면 대단원 평가 있거든? 그치? 대단원 평가까지 305쪽까지 풀면 될 것 같아요. 305쪽까지 접어놓을게요.